진단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잠시 그럼 진단까지 하시고 질문 좀 있는 거 몇 네. 개만 좀 뭐 한번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아프지 말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저는 지방흡입할 때 전신 마취하는지 궁금해요. 전신 마취로 할 수도 있고요. 수면 마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의 차이는 이제 환자분을 완전히 못 움직이게 컨트롤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좀 마치 그냥 주무시듯이 하면서 약간 움직이는 거를 감수하고 할 것이냐 하는데, 지방흡입은 이제 얼굴 성형처럼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정교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분이 좀 움직이셔도 시술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마취 심도가 낮은 좀 수면 마취로도 가능은 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전신 마취가 좀 더 합병증이 뭐 발생할 위험도 더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숙련되신 분들일수록 수면 마취로도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지방흡입. 그다음에 요정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상체에서 지방흡입이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어디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앞쪽 겨드랑이 부유방 쪽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팔뚝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등이 좀 어려운 게 지방량은 많지 않은데 피부가 두껍고 근육량도 상당히 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해줘도 좀 경과에 있어서 만족하지, 아까처럼 이제 아예 비만하신 분이면 확실하게 이제 울룩불룩하니까 그게 평평해지는 걸로 이제 경과가 확인했는데, 좀 날씬한 분들은 좀 체감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죠. 그리고 등은 또 사실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보이잖아요. 그쵸. 타인이 더 그러니까, 다른 그건 분들 모든 부위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이제 네. 정면에 있는 좀 자기 본인이 그쵸. 보기 쉬운 데랑 이제 못 보는 데랑 또 그 그럴 수 차이 좀 있죠. 살짝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등에 대해서는 뭐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팔이나 앞쪽 겨드랑이보다는 조금 덜한데, 결국에는 그렇죠. 하고 나면은 등까지도 신경 쓰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겉으로 사진 찍었을 때나 모양을 봤을 때는 잘 알기는 어려워도 이제 옷을 입어보시면 아시죠? 좀 뭔가 이게 얇아진 것 같다. 내 이제 흉곽이 그렇게 좀 느끼시면서 이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다음에 그 고촌 날다람쥐님이 지방흡입은 의료 목적 환자 많은가요, 미용 목적 환자 많은가요 했는데, 일단 저 부분은 명확하게 일단 나와 있는 게, 일단 의료 목적으로 한 거 자체가 아직까지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거의 다 미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별도의 이제 유선 조직 제거를 한 경우에는 유선 조직 제거에 대한 이제 수술 비용만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 흡입 부분은 별도로 발생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불편한 건 사실 없기 때문에 어떤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뭐 부유방이나 이제 뭐 여성 유방증에서 뭐 통증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래서 오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는 어떤 모양에 어떤 만족하지 못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유선 조직을 제거하더라도 지방 흡입을 병행했을 때 지방 흡입은 의료 목적으로 인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방 흡입까지 해주시는 게 사실상은 좀 나중에 어떤 외형적인 만족감에도 사실 도움이 크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에는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가 좀 안 좋은 경우 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죠. 뭐 예전에도 많지 네. 않고 요즘에도 그렇죠. 많지 예전에도 그렇게 않았지만 많지는 않고. 일단은 있긴 있죠. 있긴 있고, 대부분이 이제 너무 수술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보통 생기는 그렇죠. 수면 네. 마취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호흡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지 보통 흡입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고촌 날다란지님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방흡입하여 뽑아낸 지방은 따로 폐기 처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쓰이는 데가 있나요? 뭐 이식 같은, 근데 이식 같은 경우에 그렇죠. 뭐 이렇게 이왕 지방 뽑은 김에 이제 뭐 얼굴이나 이런데 좀 꺼진 부분에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슴에 이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그런 용도로 그분께 쓰지 않으면 폐기를 하겠죠. 그리고 보통 그냥 흡입용 지방 흡입기가 따로 있고, 또 이식용 그렇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이식을 하게 되면 따로 이제 또 주사기로 뽑아야 되죠. 네. 바닐라 딜라이트님은 선생님, 수술 후에 통증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정말 극 고통스러운 게 한 3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수술한 당일이 네. 이제 제일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3일 정도까지는 꽤 힘들고,
그 이후 일주일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일주일 이후 이제 실밥 제거하고 이후에는 뭐 크게 불편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님이 지방흡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울퉁불퉁해진다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거 좀 중요한 질문인데. 아, 이제 네.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울퉁불퉁해지는 게 있고 뭔가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울퉁불퉁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부작용은 뭐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자연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와 근육에 이제 그 사이가 이제 지방이 들어있는데 그 지방이 빠지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빈 공간으로 그냥 딱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안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거기 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흉터 조직들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랜덤하게 생기기 때문에 뭔가 이제 특히 이제 겨드랑이나 이 좀 팔뚝에 여기 살 얇은 부분은 조금 그게 이제 두껍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져지면서 이제 좀 울퉁불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한 시간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그게 이제 좀 없어지면서 매끈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수술이 잘 됐고 안 됐고와 상관없이 이제 조금 그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회복이 좀 인내심도 좀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어려운데요. 이제 하고 나는 기껏 했는데 왜 여기가 울퉁불퉁하냐, 왜 여기가 뭔가 만져지냐, 이제 또 그리고 하고 나서도 또 계속 다이어트랑 운동은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안 하면은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만의 이제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딱 좋아지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서로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도 후기 같은 게 많이 공유가 되고 하니까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정보들을 많이 알고 오시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의료진도 설명을 좀 잘 해드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궁금하더라도 잘 기다리시고 협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방 흡입이 좀 많이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어떤 시점을 생각을 하고 하신다면 또 미리 좀 진료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최소한 거죠. 6개월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그렇습니다. 경과는. 네. 그럼 일단 또 다음 부분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시술일에 오시면 당연히 이제 그 시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킹펜을 가지고 흡입할 부분과 절개 부위를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면 마취를 한 후에 유선 조직에 대해서 맘모톰을 하거나 맘모톰을 하고, 맘모톰은 이제 근데 꼭 수술 맨 처음에 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과적 절제로 이제 유선 조직을 이제 제거해야 될 경우는 지방 흡입 후에 해야 됩니다. 외과적 절제는 무조건. 그래서 일단 맘모톰 할 수 있으면 맘모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방 흡입을 위해 투메슨트 용액이라는 것을 지방층에 집어넣고, 요건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진동하는 기계를 이제 흡입 기계를 사용해서 기계 흡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이제 기계 흡입을 마치고 주사기 흡입을 이제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두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유선 조직이 큰 경우에는 이제 외과적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아까 이제 뽑아야 될 부위는 아까 처음에 이제 문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절개 부위 위주로 디자인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팔을 이제 하게 되면 팔과 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팔꿈치 부분하고 겨드랑이 부분을 주로 절개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민소매를 많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절개를 또 꺼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등 쪽에 이제 여기 이렇게 그 브래지어 속옷 그 선 라인을 따라서 이제 절개를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거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흉터나 혹시 뭐 운 좋게 뭐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절개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절개하는 부위는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제 다른 다른 이제 흡입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절개 크기는 한 대략 1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겨드랑이를 선호하죠. 겨드랑이 선호해서 이제 부유방 부분을 여성분들 같은 경우 부유방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남성 이제 여성형 유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두를 절제하거나 뭐 겨드랑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대흉근의 여기 이런 라인을 따라서 이쪽에 하거나,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이제 주로 절개를 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이제 맘모톰, 그다음에 기계 흡입, 주사기 흡입, 부유도 제거, 그다음에 뭐 이제 외과적 이제 유선 절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되겠고요. 네, 맘모톰이란 기계는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이제 조직 검사나 아니면 아주 작은 어떤 양성 종괴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계고요. 어떻게 보면 흡입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그 조직이 이제 들어가는데 음압을 걸어서 바깥으로 이제 조직이 요 통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흡입이랑 다른 점은 지방은 이제 이게 좀 성긴 조직이기 때문에 진동만 이렇게 해줘도 어느 정도 잘 파괴되면서 이제 잘 빨려 나오는데 유선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질겨서 요게 안에 이제 칼날이 달려서 요게 이제 조금 그거를 이제 쭉 절제를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흡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흡입기계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초음파로 이제 그 유선 조직의 위치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관을 넣어서 이제 유선 조직을 제거해서 빨아들이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 프로브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제 조직을 먹은 다음에 쏙 빠지면서 이제 밖으로 이제 음압을 걸려서 조직만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선 조직이 이제 무사히 끝나게 되면 이제 같은 절개챙을 이용해 가지고 지방층에다가 흡입 전에 이제 투메슨트 용액을 넣는데, 투메슨트 용액이란 건 뭐 별게 아니고요. 그냥 생리식염수에다가 우리 이제 그 에피네프린, 출혈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을 넣고, 통증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리도케인을 넣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산성이니까 염기성 용액인 산산수 나트륨을 섞어서 용액을 만들어서 이제 지방층에 쭉 이제 지방량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cc 뽑고 싶다 그러면 이제 1리터, 저 같은 경우에 1대1을 많이 선호하고요. 1대2로 넣는 2000리터, 2000cc 이렇게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불려가지고 편하게 뽑을 수 있게, 그리고 인접 조직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투메슨트 용액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입해서 한 지방층에 잘 이제 용액이 이제 흡수될 때까지 한 뭐 20-30분 정도 이제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다린 후에 진동 흡입기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는데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본체에 연결돼 있고 이제 이렇게 전기가 연결돼 있어서 이 핸들을 잡고 이제 흡입을 하는 거고, 앞에가 이제 죄송합니다. 앞에가 이제 진동을 하면서 이제 요 가느다란 캐뉼라 끝 부분에서 이제 구멍으로 이제 지방이 이제 빠져서 이제 여기 사실 여기 보이진 않는데 투명관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제 글로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겨드랑이로 이제 남성분 뭐 여유증을 이제 흡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겨드랑이 절개를 한 후에 이렇게 피부에 바로 하진 않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고무로 된 이렇게 여기 T자 요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멍에 요 피부 안에다가 이 고무를 넣은 다음에 상처를 보호하고 이제 이거 흡입을 하는데, 얘가 이제 진동을 막 하면서 이제 여기 파괴된 지방 조직이 이제 관을 통해서 쭉 여기 투명관 보이시죠? 요걸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에 이렇게 이제 컬렉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사기를 사용한 흡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기계 흡입을 하고 나서 반드시 뭐 주사기를 매뉴얼 이제 이런 손으로 하는 흡입을 해야지 이제 뭔가 세심한 병원인 것처럼 이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흡입은 기계 흡입으로 다 어느 정도 이제 종료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지방이 약간 남았는데 피부에 가깝게 남았어요. 그런데 뭔가 기계로 하면은 패이거나 뭔가 손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주사기를 사용해서 드물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하다가 어디를 패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푹 파져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지방이 남아있는 부위에서 이제 뽑아다 거기다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기를 사용해서 이제 지방이 남아있는 부위에서 열심히 뽑아다가 이제 이 부분에다가 그 패여 있는 부분에다 이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주사기를 사용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메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하는데, 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 환자분과 연점께 여쭤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선 조직이 이제 커서 외과적 적출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지방 흡입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크게 절개를 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저희 그럼 레이저로 제거를 하신다면 사이즈가 작고 하면 그냥 봉합은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재생, 예, 피부 그쵸. 재생 유도하신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외과적 적출을 할 때 뭔가 이제 그냥 따로 절개를 내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흡입하면서 냈던 절개 부위를 이용해서 고기를 조금 연장해서 이제 이렇게 제거를 그럼 하게 되는 부유도가 있는 부위를 통해서 흡입을 하셨을 거란 얘기겠네요. 뭐 그럴 수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유도리 있게 뭔가 예, 해야겠죠.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어차피 그쪽 흉터가 어쩔 수 없이 생길 거라면. 예, 예. 네. 그래서 흉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해하시기 때문에 뭔가 좀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의를 많이 해서 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진단 과정에 이제 이분이 애써서 이제 지방 흡입을 했는데 비용 내고 이제 막 고통을 참아가면서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요소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그다음에 검진, 이제 흉곽의 크기나 근육이나 피부를 관찰해서 하여튼 최대한 만족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이학적 검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바디나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제가 눈으로 봤던 거를 조금 더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초음파를 사용해서 이제 유선 조직을 조금 유선 조직이 유무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술은 그래서 크게 이제 유선 조직의 제거와 이제 지방 흡입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처음에 이제 유선 조직 제거를 위해서 최소 절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무톰을 한다. 근데 유선 조직이 좀 큰 경우에는 마지막에 외과적 저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무톰이 끝나면 이제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고, 그다음에 기계 흡입을 통해 진동을 통해서 이제 지방 조직을 파괴해서 이제 밖으로 빨아낸 다음에 뭔가 필요할 때는 이제 주사기 흡입을 통해서 모양을 다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유들을 제거하거나 유선 조직 외과적 적출을 한다. 이렇게 네. 할수 있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네. 혹시 이제 좀 여기 설명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면 제일 궁금한